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하나 좀 보면서 기본적인 개념들 설명드릴 게 있으면 좀 하고, 없으면은 가볍게 문제 정답 바로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true 그 자체죠. 얘가 참 그 자체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컴퓨터가 연산을 마치고 나서 남겨야 되는 작업이었는데 얘는 그냥 이게 남아있대요. 당연히 참인 거죠. 그래서 얘는 출력이 될 거고요. 그럼 얘는 거짓이기 때문에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코드예요. 조건문을 열었는데 여기가 그냥 false가 들어있어요. 조건식에. 그럼 얘는 사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예 의미가 없는 코드입니다. 근데 이제 예시를 돕기 위해서 써져 있는 거였으니까 밑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int a는 10, a한테는 10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치환되겠죠? 그리고 왼쪽 10과 오른쪽 10이 같냐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는 같죠? 그러면 참 1. 그 다음 a와 10 얘가 같지 않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a가 10으로 치환되면 얘네들은 같은 애인데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거짓. 자, 얘는 10인데 10은 10보다 크다. 이것도 거짓이겠죠?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얘는 호함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 자, 이제 b라는 변수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a한테도 10이 들어있었고 b한테도 지금 10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a와 b가 같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각각 값으로서 치환이 되면 10과 10은 같냐를 물어본 건데 같죠? 참. 그 다음 이제 바로 불린 타입의 변수가 하나 또 나왔네요. 자, 이거 연산자 몇 개 있어요? 연산자는 총 2개가 있는 거죠. 대입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가 있는 거예요. 이 2개가 있을 때 누가 더 우선순위가 높다? 비교가 높다. 대입은 거의 꼴찌다. 그래서 얘를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얘를 했어요. A와 B는 같지 않대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아까 A와 B는 둘 다 10을 가지고 있는 변수였으니까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남는다? false가 남는다. 그럼 결국 C라는 변수한테는 어떤 값이 들어있다? false가 들어있다. 자, 그 상태를 우리가 상기시키면서 가봅시다. 자, 여기 치환되겠죠? 뭘로 치환돼요? false로 치환되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위에서 봤던 아무런 의미 없는 코드랑 도찐 개찔이네요. 얘도 거짓이 2번까지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C가 치환되면 false가 남을 거예요. 그럼 false는 false랑 같다. 이건 맞는 말이죠. 이러면 최종적인 결과는 true가 되는 겁니다. 맞는 말을 한 거니까. 그러면 얘는 참 4죠? 네. 그 다음에 느낌표가 이제 반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인데 느낌표는 의미를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보통 조건식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이렇게 이제 변수가 뭐 true거나 false거나 이런 걸 담고 있는 경우는 지금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사실 별로 없지만 특정 조건을 조건식에 걸어 놓고요. 이거에 반대되는 상황을 체크할 때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이거 쓰기 귀찮으면 그냥 앞에 느낌표 하나 박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어차피 반전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제가 여기에 그 같다의 의미에 비교연산자 두고 나서 false랑 같아 라고 했으면 이 조건식의 결과가 거짓이어야 이 if문 자체는 true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조건식 이 자체가 그냥 false일 때 이 if문을 통과시켜야 된다면 그냥 앞에 느낌표를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 느낌표 같은 경우는 조금 개발자의 취향도 많이 타요. 실무를 하다 보면 이제 동료 개발자들이 이 반전의 의미를 할 때 이걸 그 같다의 의미로 비교연산자 두고 나서 false를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좀 나뉩니다. 본인의 취향이 좀 묻어나는. 왜냐면 둘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C가 치환되면 false가 남을 건데 false의 반전 얘는 true죠. 최종적으로는 true가 남는 거니까 얘는 참.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얘가 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았네요. 근데 참을 한 번 더 반전시킨대요.
그럼 다시 거짓으로 돌아가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불린 타입이 나왔어요. 이번에 D라는 변수인데 얘는 true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럼 C는 false였고 D는 true니까 C랑 D가 같지 않냐를 물어봤을 때는 얘네 각각 치환되면 false, true인데 같지 않죠? 둘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참. 우리가 봐야 되는 건 true가 들어있냐 false가 들어있냐가 아니라 최종적인 이 조건식의 결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메모장으로 가져와서 순서를 한번 따져가며 연산을 해봅시다. 자, 일단 비교연산자 하나, 논리연산자 하나, 비교 하나, 논리 하나, 비교 하나, 논리 하나, 비교 하나 나왔어요. 그럼 일단 비교랑 논리 중에서는 누가 높다? 비교가 높다. 그럼 비교를 먼저 해야겠네요. 자, 순서대로 비교가 4개가 있는데 같은 비교끼리는 앞에서부터 하는 게 맞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20은 2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true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얘부터 해야 돼요? 얘부터 해야 돼요? 얘부터 해야죠. 비교가 먼저니까. 자, 10은 3보다 크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true. 자, 얘는 true와 false는 같지 않다. 얘도 맞는 말을 하고 있네요. true. 자, 10은 10과 같지 않다. 얘는 틀린 말이죠. false가 남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논리인데 논리들도 다 똑같으니까 앞에서부터 해야겠죠. true and true. 결과는 true. true and true. 결과는 true. true and false. 결과는 false. 이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조건식의 결과가 false가 남는다. 그러면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자, 얘도 똑같아요. 자, 이번엔 and가 아니라 or의 의미로 vertical bar가 사용이 되었네요. 그러면 일단 비교랑 논리 중엔 비교가 높으니까 얘를 먼저 합니다. 얘는 false. 얘는 false죠? 10은 2보다 작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false or false네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네, false. 어차피 둘 중 하나만 거짓이어도 거짓인 상황,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참인데 둘 다 거짓이면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거짓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봤을 때 참이 순서대로 1부터 6까지 나오면 되고 거짓이 하나도 없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다음 문제를 또 열 건데 당연히 안 될 거니까 제가 바로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정답은 일단 올려는 드릴게요. 이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올려드리는데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들을 다른 플랫폼으로 좀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제 링크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페이지에 링크를 지금까지 올려드리는 거 기존에 올라갔던 거 다 바뀔 거니까 제가 바꾼 만큼 여러분들한테 또 안내를 드릴게요. 여기까지는 바뀌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되시는 분들이야 뭐 상관없이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자, 수업 페이지 다시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문제 올라갔는데 제가 이거 문제 바로 해드린다 해놓고 아직 안 했죠? 잠시만요. 자, 문제 올라갔습니다. 새로 고침해 보시고 밑에 올라가 있는 문제 복사해서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보다는 좀 적게 들일 건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 지금 조건을 잘 보시면 4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4가지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더 되시는 분들은 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뽑아보세요. 그리고 4가지가 안 되신 분들은 일단 최대한 4개를 맞출 수 있게끔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이게 한 문제를 가지고 방법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건을 줘가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푸는 건데 이거 솔직히 마음 먹고 꼬아서 만들어내면은 한 20가지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그만큼까지는 필요 없고
한 4가지 정도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드린 겁니다. 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하나씩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정답이 무조건 이것만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가 문제가 없이 돈다면, 문제가 없다면 그건 정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겠지만 문제가 없다면 고치실 필요는 딱히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테스트는 최대 5번, 한 코드당 최소 3번은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문제 자체가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을 하는 문제인데 기준이 19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고요. 그 사이에 있는 수들은 할인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준이 되는 수가 19랑 60 두 가지가 나왔죠. 그러면 이 영역 하나, 이 영역 하나, 이 사이 영역 하나, 이 영역 하나 숫자를 이렇게 3번은 해봐야 되고요. 근데 이 3번을 할 때 제가 왜 최대 5번이라고 했냐면 기준이 되는 수까지 해보면 좋아요. 왜냐면 포함 관계를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 5개인데 사실 그게 귀찮으면 기준이 되는 수로 때려버리면 되니까 최소 3번, 최대 5번 에이지를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볼게요. 2가지 방법은 AND나 OR 같은 거 없이 풀어야 되고 그 외에는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저는 좀 가볍게 이거 있는 거부터 써볼 거예요. 이거 있어야지 코드가 짧아지거든요. 없으면 그만큼 코드가 길어지는 거라 있는 거부터 해볼 거고.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인 대상이려면 이렇게 숫자가 있다고 했을 때 포함 관계가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죠. 지금 여기랑 여기가 합쳐져야 할인 대상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네들을 제외한 이 사이의 영역이 미할인 대상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얘랑 얘는요, 뭘로 엮여야 돼요? 조건이. 그러니까 두 개를 AND나 OR을 써서 일단 첫 번째 걸 진행을 할 건데 얘네 둘 할인 대상을 찾으려면 AND로 엮여야 돼요. 네, OR로 엮여야죠. 얘네가 AND로 엮인다라는 건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한다는 건데 이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잖아요. 네, 이것도 혹시 가능한 수를 찾아내신다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번에 치킨 사드릴게요. 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써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단계고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데 갑자기 막 복잡한 것부터 생각하려고 하면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문제를 보고서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여기서 하나의 조건이 나온 거예요. 이하거나 뭐뭐거나 이거는 또는과 같은 의미니까 우리는 이 19랑 60을 5어로 엮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조건이 이미 하나가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age가 19 이하이거나 5어로 엮여야 되고 age가 60 이상이면 문제에 써있는 조건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이때는 어떤 대상이라고요? 할인 대상이었죠? 이렇게 얘는 할인 대상. 그럼 할인 대상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 범위가 아니라 이 반대 범위로 때려버리면 미할인 대상, 할인 대상이 아니다 문구 보여줄 수 있겠네요. 조건으로. 자, 그러면 때려봅니다. 자, 이 조건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반대로만 할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19를 포함하면 안 되니까 부등호를 완전히 반대로 쳐주고 얘도 마찬가지. 자, 근데 5어로 엮이면 되나요 얘는? 얘가 5어로 엮여서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 얘는 지금 19보다 커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만큼이고요. 60보다 작아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만큼이에요. 그럼 모든 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5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AND로 엮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게 숫자를 써놓고 이걸 그림을 가지고서 이해를 하니까 이 숫자 범위가 명확하게 눈에 보이죠? 처음에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사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는 많이 큰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숫자를 막 수학을 너무 못해서 이런 거 그리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러면 일단 하나 해결 되지 않았을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할 거기 때문에 V1 해서 버전 1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를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도록 하죠. 자, 이러고서 이제 실행해 보면 되는 거예요. 몇 번? 최소 3번. 19, 뭐 40 몇, 60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자, 일단 20 하나 했을 때 얘는 할인 대상이 아니다. 일단 맞죠? 20살은 할인 대상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면 돼요. 저는 그 테스트를 생략하고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를 복사해서 자, 근데 제가 지금 2%만 했죠. 한 덩어리로 안 묶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묶여도 아무 상관없죠. 왜 상관이 없어요? 할인 대상이면서 할인 대상이 아닐 수가 없어서죠. 중복된 결과를 뱉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완벽한 이지선다를 찾고 있으니까. 그러면 else if로였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자, 버전 2. 그러면 자연스럽게 버전 3가 하나 더 나왔죠. 뭐가 나와요? else. 그렇죠. 여기서 어거지를 부린다면 얘를 할인 대상이 아닌 조건으로 때리고 여기 else를 써도 할인 대상으로 써도 되겠지만 이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넘어갈 겁니다. 자, 쓰지 않고 가볼 거예요. and와 or. and와 or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얘를 한번 분리를 좀 시켜볼까요? 어쨌든 and or를 쓰지 않으려면 조건이 2개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애초에.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갖다 놨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아까 얘를 좀 가져와서 조건을 다 한번 펼쳐볼게요. 쫙 다. 자, 일단 펼쳤어요. 얘는 당연히 정답이 아니에요. 결과가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자, 각각 다 다른 덩어리입니다. 뭉쳐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15 가지고 한번 눈으로 한번 쫓아봅시다. 자, 15. 참인가요? 참이죠. 나오겠네요. 할인 대상. 여기까지 맞아요. 자, 15. 참인가요? 아니죠. 얘 안 나오겠죠. 자, 15 들어갑니다. 참인가요? 안 나오겠죠. 자, 15 들어가요. 참인가요? 참이잖아요. 이거 나오겠네요.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할인 대상이면서 할인 대상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AND로 엮여있던 걸 둘 다 만족해야 되던 걸 하나만 만족해도 출력할 수 있게끔 나눠줬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면 됩니다. 이제. 자, 저는요 얘를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이렇게 들여쓰기의 관계를 잘 보세요. 중괄호 했으니까 들어갔죠? 중괄호 나왔으니까 또 들어갔죠? 맞죠?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 잘 신경 써주시고. 자, 그럼 이거는 정답일까요? 이거는 정답입니다. 왜냐면 자, 눈으로 쫓아볼게요. 또 15, 3이죠. 나옵니다. 일단 할인 대상 맞아요. 여기 안 나올 거고요. 아까 해봤죠? 자, 여기 볼게요. 15, 거짓이죠. 그러면 얘 안 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조건식 봐서 얘가 거짓이니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걸 안 하겠네요. 얘를 네, 안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그 다음 범위 45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자, 45 여기 참인가요? 거짓이죠? 안 합니다. 참인가요? 거짓이죠? 안 합니다. 참인가요? 참이죠. 들어와야죠. 그러면 안에 거 해야죠. 들어왔더니 조건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45 참인가요?
참이죠? 이해합니다. 이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건 이중 조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조건문은 조건문 안에 조건문이 쓰이지 말란 법이 전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도 사실 이렇게 조건문 같은 거는 겹겹이 많이 씁니다. 단적으로 하나씩으로도 많이 쓰지만 겹겹이도 정말 많이 써요. 왜냐면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들어와서 코드가 진행되다가 또 다른 조건을 만족했을 때 또 어떠한 코드가 실행돼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겹겹이, 몇 겹이 쌓이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이렇게 이중 이상, 다중으로 조건문이 사용되게 되면요. 이 조건들끼리는 모두 AND의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안쪽에 있는 조건문이 실행이 되려면 모두 만족하고 뚫고 들어와야 나까지 올 거고 심지어 나까지도 참이 되어야 내가 갖고 있는 코드를 실행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AND로 썼던 거를 이렇게 다중 조건문으로 엮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OR 같은 경우 얘는 이렇게 묶으면 안 되나요? OR 얘는 안 되죠. 얘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얘를 이 다중으로 묶어버리면 얘는 둘 다 만족을 해야 안쪽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OR는 이제 억울한 거죠. 나는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데. 그래서 OR로 엮여 있는 것들은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 수 없게끔 파고들 수 없게끔이 아니라 파고들 수 없고요. AND로 엮여 있는 애들은 이렇게 다중 조건을 사용해서 그냥 엮어버리면 끝난다. 그래서 이게 버전 4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버전 5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저는 이런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놨던 걸 좀 활용해서 크다. 그래서 안 들어와야 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눈으로 쫓아보죠. 15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15 참 출력하겠네요. 그러면 이 else는 안 하겠죠? 자, 45. 45를 넣었어요. 거짓이니까 안 할 거고요. 일단 else 들어가야죠. 여기서 else 들어와서 첫 번째 if 만나서 45 넣었는데 이거 거짓이니까 안 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얘로 가야죠. 그럼 얘는 하겠네요. 맞으니까 45는 19보다 크고. 자, 그럼 이제 60 한번 해볼까요? 60 들어와서 거짓이니까 안 할 거고요.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참이니까 하겠죠? 그럼 얘를 안 하겠네요. 문제 있나요? 우린 지금 19와 60 여기 공간, 여기 공간, 여기 공간에 해당하는 걸 다 해봤는데 3개 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그 조건문을 중첩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이런 것도 무궁무진하게 가능한 겁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지금은 이 정도만 하고 끝을 낼 건데 5개 이것만 하고 끝을 낼 건데 좀 언제였지?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좀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무리해서 한 10몇 개를 뽑았던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근데 그건 좀 어거지를 막 부리는 거죠 이제. 점점 이제 꼬아 들어가는 거니까 불필요한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 오늘은 이 정도만 할 거고요. 사실 제가 정답을 공유해드리는 거에도 이런 게 있나?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한 4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아셔도 큰 문제 없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려면 여러분들이 코드.org를 잘해야 돼요. 그게 이제 머리를 어떤 식으로 써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로직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걸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연습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코드.org if 문법은 너무 쉽잖아요. if 쓰고 조건식 쓰고 중괄호 열고 조건 참이면 실행할 거니까 참일 때 실행하고 싶은 거 넣어주고 거짓일 때 안 할 거니까 거짓이면 실행하면 안 되는 거 넣어주고 이런 거
문법적인 건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는 코드.org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뭔가 하나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였지? 참 이거 하나만 더. 자, 이렇게 제가 5가지를 뽑아봤는데 이 중에서 진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코드에 쓰려면 누구를 써야 할까요? 누가 가장 효율이 좋을까요? 이 중에서 이거는 3번 얘입니다. else if 말씀하셨죠? else if가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네. 얘는 어쨌든 조건 연산 한 번 더 하니까. 근데 else는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얘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알아도 되긴 해요. 근데 다양한 이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이렇게 실제로 코드 짜는데 and랑 or를 쓰지 마세요라는 조건이 걸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머리를 써보기 위한 연습이었고 실제로는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3번 같은 코드 작성하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2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제가 정답 공유도 바로 해드릴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템플릿을 좀 옮긴 다음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설치할 거예요.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